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2부 시작했습니다. 2부는 reread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제는 책장만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을 골라내서 다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계속 책장에 남겨놓을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줄지 혹은 중고시장에 팔아버릴지를 결정하는 저희 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해석과 고민이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은요, 빌 브라이슨이 쓴 나를 부르는 숲이라는 책입니다. 표지 아주 재밌죠? 곰이 숲에서 얼굴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이 빌 브라이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인이고요. 영국에서 오랫동안 저널리스트, 언론인으로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나를 부르는 숲이라는 책을 사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등산이 아니라 이제 암벽 등반, 락 클라이밍을 시작을 하면서 좀 그런 거 있죠. 원래 저희 같은 사람들이요, 뭐 이렇게 몸을 많이 쓰기보다는 뭘 하나 시작하면 관련 책을 그렇게 삽니다. 말하자면 이제 등산을 책으로 배웠어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왜 웃지? 나만 그런가? 그때 사들였던 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 책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느 날 은퇴를 하게 된 한 인물이 있어요. 빌 브라이슨 바로 그 자신입니다. 자신의 손주들 앞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은퇴를 할 만큼 나이를 먹은 할아버지가 됐지만 이 어린 손주들에게 들려줄 만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걸. 말하자면 평생 동안 모험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회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서 순간적으로 미친 기획을 하게 이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3,600km가 넘는 산길을 완주로 걸어보겠다 하는 무모한 계획을 세운 뒤에 그래도 혼자 하긴 무서우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친구와 지인들에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같이 가보지 않겠니?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지인과 친구들이 미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와 함께 그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 뒤에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몇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과거의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마침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던 그 친구가 딱히 할 일도 없으니 이 빌 브라이슨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동네 마트에 가서 큼지막한 배낭과 함께 수많은 캠핑용품을 사들이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이 애팔레치아 산맥의 트레킹에 도전을 하게 되죠. 원래 이런 모험에는 전혀 지식이 없었던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짐을 싸들고 들어간 트레킹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짐의 절반을 버립니다. 너무 무거워서 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로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주변에다가는 너무 우리가 애팔레치아 산맥을 종주하고 말겠다라고 뻥을 크게 쳐대서 돌아갈 수도 없는, 말하자면 생존과 체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이 산을 헤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많은 고통과 말하자면 그 난관과 괴로움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던 산에서 문득 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산이 가져다주는 어떤 치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그 산과 숲에 동화돼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 브라이슨은 원래 글을 굉장히 잘 씁니다. 아주 유머러스하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이 책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만났던 산과 숲에 대한 거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놀랍도록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뛰어난 산과 숲에 대한 그 애정과 어떤 깨달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은 조금 다른 의미의 우리 시대의 월든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왜 산에 가야만 하는가, 말하자면 남들 앞에서 폼을 잡고 내 인생에 내가 인수봉을 꼭 한번 올라가 버리고 말리라 하는 승부욕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락 클라이밍에서 조금은 그 산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진중한 맛과 멋을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제공해줬던 그런 책이어서
굉장히 행복한 한때를 보내게 만들어준 그런 지침서였습니다. 그 뒤부터 참 암벽 등반이 아니더라도요. 머릿속에 복잡했던 30대 시절에 주말이 되고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혼자서 배낭을 메고 산에 참 많이도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책에는 참 재미있는 구절들이 많은데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구절 몇 개만 좀 읽어드릴게요. 후반부에 등장하죠. 숲은 질식할 만큼 풍부한 엽록소의 전성시대였다. 그래서 더 조르는 것 같기도 했고 더 비밀스러웠다. 종종 나는 길의 어느 쪽이든 밀집한 잎사귀의 시야가 가려 1.5m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만약 곰과 마주치면 꼼짝없이 당할 판이었다. 카츠가 바로 나 따라와서 곰의 주둥이를 한 방 갈겨 나를 구한 뒤 세상에 브라이슨 너 때문에 혼났다 하고 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곰이 나타났을 때의 흥분을 같이 할 사람도 없었다. 80km 이내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해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헤엄치는 사람처럼 불안감에 쌓였다. 이 책은 끊임없이 그 산에 대한 경탄과 또 그 산속에 혼자 버려진 듯한 기분에서 오는 불안감을 교차시키면서 조금씩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새롭게 배워나가는 한 나이든 저널리스트의 새로운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성찰은 꼭 나이가 들어서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산에 가는 이유가 단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등산이 내 취미니까 하는 아주 단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산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아주 깊은 뭐라고 할까요? 깨달음 이런 것들을 한 노련한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재밌게 써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서 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픽하고 웃음을 터지게 만드는데요. 자신의 손주들에게 이 할아버지가 말이야 에팔레치아 산맥 갔을 때 곰을 만났는데 하고 무엇인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었던 아주 웃지 못할 동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400페이지가 넘는 이 긴 호흡 동안 산에서 얻게 된 많은 깨달음과 어떤 행복 그것으로서 점차 변해나갑니다. 이 책의 마지막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린 3,520km를 다 걷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여기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게 있다. 우린 시도했다. 카츠의 말이 옳았다. 누가 뭐래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우린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걸었다. 결국 이 모험은 끝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빌 브라이스는 이 책의 중간중간에서 이야기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간 그 어느 날 다시금 정신을 차려보니 배낭을 맨 채 다시금 에팔레치아 산맥으로 향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산은 뭐고 숲은 뭘까요? 도시에서 살면서 그 고마움과 그것이 주는 힐링과 혹은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우린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숲이라는 것, 산이라는 것, 혹은 과거에 누군가가 정령이 살아갔다라고 하고는 그 이상한 공간에서 삶의 진실한 깨달음을 얻어온 한 중년 남자의 고백이 400페이지가 넘게 아주 담담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간직하고 있다가 주변에서 이제 막 등산을 시작하려는 누구 혹은 이 삭막한 도시에서 어떤 뚜렷한 치유나 깨달음이나 혹은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선물의 하나로서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아직까지는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를 부르는 숲, 이 책에 대한 다른 분들의 서평을 좀 읽어드릴게요. 리뷰 평점은 높습니다. 8.8점인데 와우. 이 정도면 이제 위스키로 이야기하면 18년산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모든 게 다 술로 취한이래요. 좋아요. 이 책은 빌 브라이슨의 알쓸 신잡 같은 내용이다. 크게는 미국 문화와 미국 동부의 지리를 아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만 익숙해지면 브라이슨의 유머에 크게 빠질 것이다. 산행에 집착하지 말고 빌 브라이슨의 유머에 빠지도록 하자. 생각해보면 네, 맞는 이야기예요. 꼭 산에 가지 않아도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와 그 유머만으로도 충분히 한 권의 책으로서 유의미한 그런 책입니다. 여행책이었는데 어떤 순간은 웃기다가 어떤 순간은 감동적이었다가 결국 숲에 대한 절절한 사랑 고백이 드러나는 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여행책인데 어떻게 사진 한 장이 없냐. 그러네요. 사진이 없네. 에? 사실 여행책에서의, 특히나 이렇게 두꺼운 책에서의 사진은요, 그 정보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페이지 쉬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글로 빡빡한 걸 읽다가 사진이 턱하니 나오는 순간 한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는구나 어떤 그런 재미가 있는 건데 너무 사진이 없네. 이런 이제 인사이트가 진짜 인사이트죠. 재미있지만 미국 역사나 지리를 잘 몰라서 지루한 감이 있다. 그렇죠. 이 책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에팔레치아 트레킹의 역사, 이 트레킹 로드가 어떻게 건설됐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거기서 어떤 사건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따로 미국 역사나 지리에 대해서 지식이 없거나 혹은 관심이 없더라면 그 부분이 사실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좋아요와 별로요 이 두 가지 의견에 다 궁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들이 있네요. 오늘 리리드 빌 브라이슨의 나를 부르는 숲이었습니다.